타임라인을 아까 것하고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수개신교에서는 이제 지난해 5월에 부정선거 대책위를 발족했습니다. 여기 총괄위원장이 전광훈이었고요. 이정인 전 국방부 차관, 뭐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장지원 박사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이런 대책위를 발족했었고 6월달에 순국결사대 그 대장이요 육사 출신으로 변경이 됐답니다. 네, 그리고 이때쯤부터 정광훈 세력이 굉장히 가열차게 윤석열 측에 부정선거 요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7월 24일에는 여러 번 영상에서 보셨죠? 네, 육사 출신 전광훈이 네, 마치 내란 예비 음모 같은 정광훈의 어떤 그 국민혁명 공약 11가지 내세워서 뭐 처단한다 막 이런 얘기 막 계속 나오고 그랬었죠. 전광훈이 앉아있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8월 15일에 부정 조작 세력 처단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포고령에 들어가 있던 단어죠? 네, 맞습니다. 포고령에도 들어가 있었고 정광훈 씨가 낸 그 국민혁명 공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안창호, 김용현이 함께 임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9월 27일에 장지원 씨가 대소장 모임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노상원도 있었어 라고 얘기했죠. 대소장과 함께 이런 모임을 계속 가졌고 10월 27일에 소년부 주축으로 해서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개최됐어요. 저는 요거 개최될 때 개신교인들 뭔가 결집해야 될 이유가 뭔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뭔가 저는 그때만 해도 계속 벼랑 끝에 몰리고 있으니까 뭔가 결집을 제대로 이제부터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고 나면 계엄을 염두에 두고 뭔가 결집을 시도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11월 22일에 아까 보셨다시피 국가조창 기도회가 있었고요. 오타네요. 기도회. 그리고 박안수가 참석했고 네. 그리고 계엄 부흥회로 보이는 국가 조창 기도회. 네. 그리고 국가 조창 기도회 이틀 뒤에 포고령 초안이 작성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순국결사대 조직이요. 11월 27일에 군대 조직으로 바뀌어요. 사령관이 있습니다. 네. 사령관은 원래 있었어요. 순국결사대 사령관은 원래부터 저 명칭을 쓰긴 했었는데. 뭐 이러네요. 네, 그러면 저 계엄이 성공했다고 얘기한다면 소위 반국가 세력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저분들이 서북 청년단 비슷한 역할을 했을 수가 있겠네요. 만장차고 다녔겠죠. 여기 구주화가 여기 고문단에 들어가 있군요. 보시면 이게 그 게시물을 올린 게 윤영보 씨인데 향후 전광훈 목사님 지침에 따라 순국교사대 확대 편성 개편안을 작성했습니다라고 해서 군대처럼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적혀 있죠. 무시무시해요. 네, 계엄 디데이에 맞춰서 극우 기독교 세력도 뭔가 조직화를 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정광훈 씨가 12월 3일 날 낮에 윤석열 지시를 돌연 철회했다가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니까 만세에 불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광훈 2차 계엄을 또 주문했습니다. 네. 계엄 환영은 밤인데 요거 수정해 주시면서 바뀌었나 보네요. 자, 여기까지인데 아까 전에 소년부 부분을 좀 스킵했잖아요. 요거 하나만 추가로 좀 얘기하고 갈게요. 그 97번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소년부랑 뭔가 경쟁 구도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정광훈에게서 힘을 빼고 소년부로 옮겨가려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움직이는 세력은 계속 같다라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97번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지금 자유민주시민연대라고 해서 김승규, 황교안, 김진홍 씨가 주축이 돼서 함께 만난 거거든요. 만든 77번 같은데요. 네. 79번이요. 79번? 네. 79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돌연 자유민주시민연대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 이게 김진웅, 김승규, 황교안이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축이 되는 인물들을 보면 황교안, 이충근, 이희천 이 사람들 다 정광훈 씨 측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광훈 씨랑 다 결별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충근, 이희천 씨 같은 경우는 정광훈 씨가 막 욕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김진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양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광훈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82번 슬라이드 보시면 바로 2월 1일까지도 정광훈 씨 집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2월 1일 어제네요. 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나 보면 윤상현이 이날도 왔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이제 힘을 빠질 것 같으면은 특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소년부 집회에만 갈 텐데 윤상현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소년부 집회에도 가고 전광훈 집회에도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광훈 씨를 지금 사실 김승규 전 국정원장 비롯해서 너무 키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진홍 같은 경우도 전광훈도 지지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소년부도 밀어주고 있고. 근데 소년부가 빨리 크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목사들 스피치를 한번 분석해서 한번 쫙 올려본 적이 있는데 소년부 씨 스피치는 약간 그 웅변조로 완급 조절 같은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광훈 같이 뭔가 그 아줌마들 부대가 특히 좋아할 만한 이런 요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그 특히 전광훈과 소년부에서 좀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 특히 지난번 그 10월 27일 날 열린 그 집회 소년부 씨가 주축으로 열었던 집회 때 사실 그게 주축이 돼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싸웠거든요. 왜냐면 전광훈 씨 그 세력 때문에 그 집회를 좀 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전광훈 씨가 10월 31일인가에 소년부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 전광훈 씨가 하는 이유는 실제로 김승규라는 인물이 있고 김승규가 전광훈의 그 멘토기도 하고 또 소년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소년부도 김승규가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도 소년부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이런 구조다. 네, 그래서 이런 삼각구도를 좀 잘 보셔야 된다. 네, 워낙 전광훈이 이제 7년 동안 취재했던 이 권지현 기자의 얘기를 한 번에 참 그러니까요. 머릿속에 따로 담기가 좀 시간을 내야 쉽지가 되겠습니다. 않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네. 보면 극우 기독교 세력들은 확실히 윤석열의 그 계엄 디데이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그 뭔가 조직화를 움직이고 있었고 이 부정선거에 대한 영감 제공은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불어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데 네. 12월 3일 낮에 전광훈이 윤석열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은 네. 12월 3일 날 계엄이 잠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광훈은 12월 3일 날 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뭐 안 해? 그럼 난 철회해. 그러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네. 싶은데. 그리고 그 어쨌든 뭐, 전주에 토요일 날 실제로 집회도 안 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에 빨리 하라고 좀 압박을 한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 트리거들이 12월 3일로 쫙 이게 모이는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고성 비상계엄을 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부정선거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희 뉴탐사의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네.